지난 22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언론들은 미군의 신형 순항미사일을 소개했다. 스텔스 순항미사일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이었다. 연합뉴스는 이날 미군사 전문지 에어포스 테크놀로지를 인용해 미 공군이 최근 캘리포니아주 무구 해상 사격장 상공에서 B-1B 폭격기를 통해 신형 LRASM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의 보도 후 국내 언론들은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라며 마치 처음 등장한 무기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연합뉴스의 보도처럼 이미 개발하던 무기의 실전 배치가 앞당겨진 것이다. 이 미사일의 정식 명칭은 장사정 대함 미사일으로 록히드 마틴사가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지원을 받아 만든 무기다. 이 무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JASSM이라는 미사일에 대해 알아야 한다. JASSM은 통합공대지 자립형 미사일의 약자다. 미군은 냉전이 끝난 뒤 모든 전력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이때 수십 년 동안 써왔던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다 개량해 폭격기와 잠수함, 순양함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1995년 AGM-137TASSM 개발 계획을 세웠다. AGM-137TASSM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일이 스스로 GPS 등으로 위치와 지형을 인식하며 날아가 표적 공격할 수 있어야 하며 토마호크 정도는 아니어도 긴 사거리를 갖고 있어야 했다. 그러면서 F-16이나 FA-18과 같은 전투기와 MLRS를 통해서도 발사할 수 있어야 했다. 이 계획은 그러나 높은 개발 비용과 프로젝트 관리 미비로 곧 폐지됐다. 미군은 1996년 이를 대체할 JASSM 개발 계획을 세웠다. 록히드 마틴사의 AGM-158A와 맥도넬 더글라스사의 AGM-159A가 경쟁했다. 실제 미사일 발사 시험과 평가는 1999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록히드 마틴사의 AGM-158A가 차세대 다목적 순항 미사일로 선정돼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다. AGM-158JASSM은 2001년 12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2002년에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 시험 실패와 개량, 다시 문제점 발견 등 우여곡절을 거쳐 2009년부터 미군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AGM-158JASSM은 길이 4.25m, 폭 2.4m의 크기의 450kg 탄두를 달고 370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탄두는 관통형, 고폭탄을 장착해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다. 미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서 개발을 요청한다. 록히드 마틴사는 AGM-158B라는 이름으로 JASSM을 개발해낸다. 2014년부터 실전 배치된 JASSM은 기존의 JASSM과 크기는 거의 같지만 사거리가 무려 1000km에 달한다. 탄두 또한 2000파운드급으로 훨씬 커졌다. 미군은 JASSM과 JASSM을 B-1B, B-1, B-52H 등의 전략 폭격기는 물론 F-16C, FA-18, F-15에서도 발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미 공군은 2016년 9월까지 2000여 발의 JASSM과 JASSM을 인수했다고 한다. 미군에게 인정받은 JASSM과 JASSM은 곧 해외에서도 수입하기 시작했다. 호주, 핀란드, 폴란드 공군이 현재 이 미사일을 도입해 사용 중이라고 한다. 한국군의 타우러스 KE-BD-350 그리고 AGM-158C LRASM. 한국군은 이 같은 JASSM과 JASSM에 일찌감치 눈독을 들였다. 그러나 미 정부는 전략상의 이유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결국 한국군은 유럽으로 눈을 돌려 2013년 타우러스의 도입을 결정했다. 타우러스 KE-BD-350은
이즈 계열사인 MBDA 독일과 스웨덴 사부 보포스가 합작 설립한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생산한다. 길이 5.1m, 폭 1m, 무게 1.4톤이며 사거리는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토니더, 유로파이터 타입은 FA-18, F-15K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450kg급 탄두를 2개 장착해 지하시설 파괴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군은 2013년 11월 타우러스 KE-BD350을 170기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2016년 10월에 90기를 추가로 발주했다. 한국군이 주문한 미사일은 2016년 12월 40기를 시작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한국군은 미정부의 거절로 JASSM과 JASSM의 도입에는 실패했지만 AGM-158C LRASM 도입은 한번 노려볼 만할 것으로 보인다. 스텔스 순항 미사일로 불리는 AGM-158C LRASM은 이름처럼 JASSM의 두 번째 개량형이다. LRASM은 JASSM을 베이스로 해서 항법 장치와 목표 추적 장치 등을 개량하고 디자인과 소재의 스텔스성을 가미한 공대함 미사일이다. 탄두는 450kg짜리를 탑재한다. 미군사 전문가들은 LRASM의 사거리가 560km가량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1600km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탄두 중량도 기존 모델보다 작고 사거리도 짧은 LRASM이 중요한 이유는 스텔스성과 함께 여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21일 미공군이 B-1B 폭격기에서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바퍼와 로키드 마틴사는 LRASM을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위키피디아 등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LRASM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FA-18, EF 슈퍼 호넷, B-1B 폭격기와 함께 MK-41 수직발 사기, F-35 전폭기 등을 들고 있다. 이 말은 한국군이 만약 LRASM을 도입한다면 공군이 올해부터 인수하는 F-35A와 함께 해군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미군사 전문 매체 등에서 추정하는 LRASM의 일기당 가격은 70에서 100만 달러 수준. 이는 140만 달러 내외로 알려진 JASSM이나 117만 달러 안팎인 타우러스 KE-BD350, 심지어 한국군도 많이 사용하는 120만 달러짜리 하푼 대함미사일보다 저렴하다는 의미다. LRASM이 미군이 범용 장거리 타격 미사일로 개발해 사용하려는 무기이고 웬만한 미군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동유럽 국가와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고 일본은 아예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해버렸다. 미군이 LRASM을 공군용과 해군용으로 2000기 이상 도입할 경우 단가는 더욱 싸질 것이다. 올해 3월부터 F-35A를 인수해 F-15K, KF-16과 함께 운용하려는 한국 공군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해 VLS를 장착한 구축함 9척을 보유한 한국 해군에게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던 JASSM의 개량형인 LRASM은 상당히 매력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차없는 미사일 최강 순항 미사일은 한국군은 그동안 한미 간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km의 탄두 중량 500kg 이상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다. 이에 대체 무기로 순항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으며 현재 현무삼을 개발해 육군 유도탄사령부에 실전 배치했으며 현재 사거리 1500km의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순항 미사일의 경우 북한의 주요 시설을 수미터 오차로 파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느려 요격될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업계와 군에 따르면 이미 2006년에 사거리 1000km급 독수리 1, 현무 3B가 개발 완료된 데 이어 1500km 독수리 3, 현무 3C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성 미사일은 사거리 180km의 함대함 순항 미사일로 터보팬 엔진을 장착, 음속 이하의 속도로 비행한다. 현무 3C는 전장 6m, 직경 600mm 이하이며 탄착 정밀도는 적외선 화상 센서를 이용해 탄착고 차범위가 1에서 2m급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2020년에 추역하는 중형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에 탑재돼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군의 대표적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는 미국의 AGM-86, 슬램-ER, 합동원거리 공격탄, 토마호크 영국, 프랑스의 스톰새도 스칼프-ER, 합동원거리 공격탄, 토마호크, 영국, 프랑스의 스톰새도 스칼프-EG, 스웨덴, 독일의 KEPD-350 타우러스, 러시아의 AS-19 등이 있다. 이라크전에서 유도탄은 군에게 확실히 작전에서의 중요도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라크전 개전 초기 미군과 연합군은 이라크에 총 29,199개의 폭탄을 투하하였고 이 가운데 68%가 정밀유도무기였다. 이 중 22.4%는 제이담이고 29.5%는 레이저 유도 폭탄이었다. 미군의 정밀유도무기 제2 시리즈 가운데 최종형이 바로 합동원거리 공격탄이다. 합동원거리 공격탄은 미공군과 해군의 차기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로 스텔스 성능과 함께 보관 통역, 저렴한 가격으로 미군의 기대를 받고 있는 정밀유도 무기다. 합동원거리 공격탄은 적 항공방 통과를 고려해 스텔스 설계를 했으며 슬램-ER과 같이 관성항법 장치와 위성항법 체계를 사용했다. 또 전투기의 탄착 시 미사일의 상태, 위치 데이터를 송신하면 위성 데이터 링크로 연결된다. 사거리는 320km로 슬램-ER에 비해 40km 이상 향상됐다. 합동원거리 공격탄은 스텔스 성능과 함께 고관 통력을 지닌 것은 물론 제2,1000파운드급 관통탄을 장착한 다중탄두체계다. 다중탄두체계란 미사일 앞부분에 전방 성형 자격을 장착하고 뒷에는 관통탄을 장착한 것이다. 전방 성형 자격은 표적을 쉽게 관통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관통탄은 목표물을 파괴한다. 이 미사일은 전차의 겉표면에 장갑을 날려버리고 내부 타격을 노리는 탠덤식 탄두를 장착한 대전차 미사일과 유사한 개념이다.